저는 브렛 커닝햄입니다. 미국 콜로라도 출신이고요. 22년간 국제스키연맹 기술위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분야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3명이나 배출했고 스노보드 기술 교본까지 집필했습니다. 그 책은 지금도 북미와 유럽의 많은 코치들이 참고하는 교재예요. 특히 클로이 김을 직접 지도했던 경험은 제 커리어의 최고 자랑거리였습니다. 아스펜에 눈 덮인 산들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매일 아침 훈련장에 나가 선수들의 점프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검토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22년간 이 세계에 있었죠.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는 결국 북미와 유럽의 영역이라고요. 최공 시간, 회전 각도, 착지 안정성, 이 모든 것이 물리학이고 생체 역학입니다. 저는 수치를 믿는 사람이에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느 선수가 메달을 딸지, 어느 나라가 우승할지 대부분 제 예측은 맞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시아 선수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편견이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피겨스케이팅이나 쇼트트랙은 훌륭하죠. 한국 선수들이 그 분야에서 보여준 성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스노보드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문화가 뿌리 깊은 서양과는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요. 북미나 유럽 아이들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요. 집 뒤에 산이 있고 겨울이면 자연스럽게 설원에서 놀죠. 그런 문화적 배경이 익스트림 스포츠에서는 결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과 저녁을 먹을 때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아시아? 쇼트트랙이나 피겨 정도지. 설원 위 익스트림 스포츠는 우리 영역이야. 다들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2026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북부 리비뇨 스노파크로 향해서요. 알프스의 장엄한 설경이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경기장은 최첨단 시설로 꾸며져 있었고 세계 각국의 최고 선수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저는 FIS 기술위원회 본부에 자리를 잡고 각국 선수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수십 명의 선수 프로필이 떠올랐어요. 이름, 국적, 나이, 경력, 최근 성적, 기술 점수 분포,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 하프파이프 부문 금메달 후보는 명확했어요. 클로이 김, 제가 직접 가르쳤던 그녀죠. 평창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 베이징 올림픽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땄고 이번 밀라노에서 3연패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3연패라니 이건 역사적인 기록이 될 거예요. 클로이의 최근 기술 점수를 확인했습니다. 평균 88점 이상. 이건 다른 선수들이 넘보기 어려운 벽이었죠. 특히 1080도 회전, 즉 세 바퀴 회전 기술을 안정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선수는 그녀뿐이었어요. 예선에서 1080을 성공시키면 90점대도 가능했습니다. 왜 올림픽마다 똑같습니다. 결국 메달은 예측 가능한 선수들에게 돌아가거든요. 클로이 김, 스위스의 베테랑 선수들, 캐나다의 신예들, 이들이 메달권이었어요. 그때 동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브렛, 한국 선수 보고서 봤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 여자 하프파이프에? 최가온이라는 선수야. 16세래.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최가온, 2009년생. 당시 16세. 고등학생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사진을 봤어요. 작은 체구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아시아 선수치고는 성장 가능성이 있음. 최근 주니어 대회에서 좋은 성적. 하지만 올림픽 경험 전무라고 평가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16세 신예가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노린다? 경험과 정신력이 필요한 무대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죠. 예선 통과나 목표겠지. 동료에게 말했고 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리비뉴의 호텔방에서 각국 선수들의 최종 컨디션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료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선수 영상 봤어? SNS에 올라왔던데. 꽤 하던데. 링크를 눌렀습니다. 30초짜리 짧은 영상이었어요. 최가온이 연습 중에 점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을 주시했어요. 잠깐 놀랐습니다. 최공 높이가 상당했거든요. 16세 선수치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요. 하프파이프 가장자리에서 4m 이상 튀어 올랐어요. 공중에서 900도 회전을 깨끗하게 수행했고
착지할 때 무릎 각도도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베테랑 같았어요. 동료들의 단톡방에 그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한국 선수 운 좋았네. 편집 아닐까? 실전은 다르지. 다들 웃어 넘겼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30초 영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생체역학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FIS에서 사용하는 전문 소프트웨어예요. 영상을 입력하고 분석 버튼을 눌렀죠. 몇 초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전 속도, 초당 180도. 완벽했어요. 착지 각도, 무릎 굴곡 22도. 이론적 최저값이었습니다. 무게 중심 이동, 상체와 하체의 균형, 모든 수치가 교과서적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이런 완벽한 수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저는 22년간 수천 개의 점프를 분석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메달권입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죠. 아니야, 연습과 실전은 다르지. 올림픽 무대는 압박감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니까. 그 어린 선수가 버틸 수 있을까?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낮이었어요. 여보, 이상한 느낌이 들어. 한국 선수가 뭔가 다른 것 같아. 아내는 웃으며 말했죠. 당신도 이제 늙었나 봐. 걱정이 많아졌네. 자기야, 당신 예측은 항상 맞잖아. 클로이가 3연패할 거라며?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2026년 2월 11일. 드디어 예선전 날이 밝았습니다. 위비뇨 스노파크는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18도. 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하지만 경기하기에는 완벽한 날씨였어요. 저는 일찍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방석석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켰어요. 각국 선수들의 최종 엔트리를 확인했습니다. 24명의 선수가 예선에 참가하고 상위 12명이 결선에 진출하는 방식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경기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관중석이 점점 채워지고 있었어요. 한국 응원단도 보였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하고 외치고 있었죠. 열정적이었어요. 선수들이 워밍업을 시작했습니다. 하프파이프 옆 연습구역에서 스트레칭하고 가벼운 점프를 해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각 선수를 관찰했습니다. 클로이 김이 보였어요. 여유로웠습니다. 코치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죠. 역시 베테랑이에요. 올림픽 2번 우승한 선수답게 긴장감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가온을 찾았습니다. 한국팀 구역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명상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옆에 앉아 있었고 코치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몸을 풀고 있었는데 최가온만 고요했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예선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선수가 출발선에 섰어요. 하나씩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각 선수는 2번의 기회가 있고 높은 점수를 기록으로 인정받는 방식이었죠. 스위스 선수가 82점을 받았습니다. 좋은 점수예요. 오스트리아 선수가 80점, 캐나다 선수가 79점, 승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클로이 김의 차례가 왔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자가 출전하는 경기면 항상 긴장됩니다. 클로이가 출발선에 섰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클로이가 하프파이프를 내려갔어요. 첫 점프, 900도 회전, 완벽했습니다. 두 번째, 1080도 회전, 세 바퀴를 깨끗하게 돌고 착지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점프까지 모두 완벽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클로이가 완주했고 스코어보드에 점수가 떴습니다. 90.25점! 예선 역대 최고 점수였어요.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클로이야! 동료들도 환호했죠. 3연패 확정이네. 다른 선수들은 이미 끝났어. 하지만 저는 계속 한국팀 벤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샤가온이 일어서서 보드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최가온! 한국 응원단이 함성을 질렀어요. 최가온! 최가온! 태극기가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최가온이 출발선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녀의 표정을 보려고요. 16세 시녀의 첫 올림픽. 긴장할 만도 한데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습니다.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출발 신호. 최가온이 출발했습니다.
하프파이프를 빠르게 내려갔어요. 속도가 좋았습니다. 첫 점프를 준비했어요. 캡 1풍80. 세 바퀴 회전입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16세 선수가 첫 올림픽 첫 점프에서 최고 난이도 기술을 시도하다니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회전이 시작됐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회전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착지 순간 뭔가 틀어졌어요. 보드가 미끄러졌습니다. 최가온의 몸이 균형을 잃었어요.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머리부터 얼음 위로. 아!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쿡한거렸습니다. 제발 괜찮기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최가온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스케이트를 신고 급히 달려갔어요. 코치와 아버지도 난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최가온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손으로 얼음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헬멧을 벗지 않은 채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다행이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점수는 참담했습니다. 1차 시도 10점. 최하위였어요. 사실상 의미 없는 점수였죠. 한국 응원단이 조용해졌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들이었어요. 최가온은 천천히 하프파이프 밖으로 나와 벤치로 돌아가시며 예선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점프가 이어졌어요. 순위표가 계속 업데이트됐습니다. 클로이 김이 압도적 1위, 스위스 선수 2위, 오스트리아 선수 3위. 2차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점수가 낮은 선수들이 다시 도전할 기회였어요. 최가온도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한국 응원단이 다시 함성을 질렀어요. 최가온, 할 수 있어!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최가온이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술을 선택했어요. 스위치백 뮤트 900. 두 바퀴 반 회전.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었죠. 첫 점프, 900도 회전. 깨끗했습니다. 착지도 성공. 좋아.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두 번째 점프, 720도 회전. 역시 성공. 세 번째 점프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점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900도 회전을 시도했는데 착지 순간 보드가 흔들렸습니다. 최가온이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균형을 완전히 잃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레이스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2차 시도도 실패. 점수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탄식했습니다. 끝났구나. 동료도 고개를 저었어요. 안타깝네. 용기는 대단했는데. 하지만 예선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가온이 6위로 간신히 결선에 진출한 거예요. 다른 선수들의 점수가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와, 한국 여자 선수가 결선? 동료가 놀라워했습니다. 사상 최초 아닌가? 맞아. 역사적인 순간이네. 한국 응원단이 울면서 환호했어요. 태극기를 흔들며 최가온, 최가온 외쳤습니다. 최가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코치와 포옹하고 아버지와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실수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결선에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결선은 다를 거야. 클로이를 이기는 건 불가능해. 그래도 대단한 도전이긴 해.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한국 팀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레스토랑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최가온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그들을 관찰했어요. 아버지가 최가온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가온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양 선수들은 경기 전날 긴장해서 혼자 있거나 코치와 전략을 짜느라 바빠요. 하지만 최가온은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이 중요한 경기가 아닌 것처럼요. 결선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경기장에 나갔어요. 선수들의 워밍업을 확인하려고요. 그때 한국팀 훈련 구역을 지나게 됐습니다. 최가온이 하프파이프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명상하는 것 같았죠. 한국 코치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코치가 저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내일 결선에서 180 시도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예선에서 2번이나 실패했는데 결선에서 또 시도할지. 한국 코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가온이가 결정할 일입니다.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보통은 코치가 전략을 짜잖아요. 선수가 결정한다니. 저는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최가온이 눈을 떴어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안녕하세요. FIS 기술위원이시죠? 영어를 유창하게 했습니다. 그래. 브레시아. 네, 점프 봤어. 용기 있더라. 제가 말했습니다. 최가훈이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잘할게요. 컴펄 80. 또 시도할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최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에 결정할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16세 선수가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선수가 결정한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서양 스포츠는 코치 중심이에요. 코치가 전략을 짜고 선수는 그대로 수행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것 같았어요. 2026년 2월 13일. 드디어 결선날이 밝았습니다. 리비뉴 스노파크는 관중들로 가득 찼어요. 결선이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티켓이 매진됐다고 들었어요. 한국 응원단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치고 있었어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저는 분석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결선 출전 선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12명. 각자 3번의 기회가 있고 최고 점수가 최종 기록이 되는 방식이었죠. 크로이김이 워밍업하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웠어요. 코치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최가훈도 보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스트레칭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온했어요.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순위가 낮은 선수부터 시작하는 방식이었어요. 최가훈이 먼저였습니다. 아나운서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한민국 최가훈! 관중석이 폭발했어요. 한국 응원단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 관중들도 박수를 보냈어요. 예선에서 보여준 용기 때문이었죠. 최가훈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출발 신호. 최가훈이 출발했어요. 하프파이프를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첫 점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시 캡 1펄 시붕을 시도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또 1000펄씩을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회전이 시작됐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회전은 완벽했어요.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착지 순간 보드가 또 미끄러졌어요. 최가훈이 넘어졌습니다. 얼음 위로 쓰러졌어요. 관중석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응원단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1차 시기 점수 10점, 또 최하위였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어요. 왜 또 1000펄속을 시도한 거지? 안전하게 갔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선수들의 1차 시기가 계속됐습니다. 스위스 선수가 85점, 오스트리아 선수가 82점, 그리고 클로이 김이 나왔어요. 클로이의 1차 시기는 완벽했습니다. 컴팔식을 깨끗하게 성공시켰고 다른 기술들도 모두 흔들림이 없었어요. 점수가 나왔습니다. 88점. 역시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3연패 확정이야. 저도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시선은 한국 벤치로 향했습니다. 최가훈이 코치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코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마 기권을 권유하는 것 같았죠. 더 이상 부상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최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눈에도 보였어요. 단호한 거부였습니다. 2차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최가훈이 다시 출발선에 나왔어요.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보냈어요. 한국인만이 아니었어요. 미국인, 스위스인, 이탈리아인 모두가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용기에 대한 존경이었어요. 2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저도 모르게 일어서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최가훈이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스위치 100뉴트 900을 시도했어요. 2바퀴 반 회전,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었죠. 첫 점프, 구벅도 회전, 깨끗했습니다. 회전도 좋고 착지도 안정적이었어요. 좋아! 저는 무의식 중에 외쳤습니다. 2번째 점프, 720도 회전, 역시 성공. 3번째, 4번째 점프도 좋았어요. 하지만 5번째 점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900도 회전을 시도했는데 착지 순간 보드가 또 흔들렸어요. 최가훈이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레이스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2차 시도도 실패였습니다. 한국 응원단이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최가훈, 최가훈! 격려의 함성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2년 커리어에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다른 선수들의 2차 시기가 계속됐습니다. 클로이 김은 2차에서도 안정적으로 마무리했어요. 86점. 여전히 1위였습니다. 2차 시기가 끝났을 때 순위는 명확했어요. 1위 클로이 김 88점,
2위 스위스 선수 85점, 3위 오스트리아 선수 82점. 금메달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죠. 최가훈은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명상하는 것 같았죠. 코치가 옆에 앉아 무언가 말했습니다. 그때 무전으로 한국 코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FIS 기술진 채널이었습니다. 참차 시도 포기 안 합니다. 퇴전합니다. 동료가 저를 봤어요. 저 선수 대단하네. 이미 끝난 건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다시 무전 목소리. 전략 변경. 080은 빼고 갑니다. 완성도에 집중.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략을 바꾸는 거였어요. 창팔 시곡을 포기하고 안정성에 승부를 거는 것.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88점을 넘을 수 있을까? 1080 없이?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하지만 88점 넘기는 어려울 거야. 3차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하나씩 마지막 도전을 했어요. 대부분 1차나 2차 점수를 넘지 못했습니다. 압박감 때문이었죠. 크로이 김의 3차 시도였습니다. 그녀가 출발선에 섰어요. 이미 88점으로 1위인 상황. 부담 없이 갈 수 있었죠. 출발했습니다. 편 85를 다시 시도했어요. 하지만 착지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점수가 나왔습니다. 86.5점. 1차 시도 88점보다 낮았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미 88점이 있으니까요. 순위는 확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1위 클로이 김 88점 금메달. 마지막 차례였습니다. 최가온 아나운서가 이름을 불렀어요. 대한민국 최가온. 마지막 도전입니다. 관중석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보냈어요. 한국인, 미국인, 유럽인, 아시아인,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2번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는 17세 소녀. 그 용기에 전 세계가 감동한 거죠. 저도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부디. 22년 커리어에서 이렇게 간절히 누군가를 응원한 적이 없었어요. 최가훈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집중했죠. 출발 신호. 82초의 운명이 시작됐습니다. 하프파이프를 빠르게 내려갔어요. 속도가 완벽했습니다. 첫 점프를 준비했어요. 스위치 100, 900. 2바퀴 반 회전. 공중으로 4m 이상 튀어 올랐습니다. 회전이 깨끗했어요. 그리고 착지. 완벽했습니다. 좋아. 저는 무의식 중에 소리쳤어요. 2번째 점프. 캡 720. 2바퀴 회전. 그랩이 정확했고 착지도 안정적이었어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3번째 점프. 프런트 사이드 900. 다시 2바퀴 반. 높이가 엄청났어요. 채공 시간이 길었습니다. 회전 속도도 완벽했어요. 착지. 성공. 저는 이미 일어서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게요.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4번째 점프. 백사이드 900. 또다시 2바퀴 반. 공중에서의 자세가 교과서적이었습니다. 무릎 각도, 상체 균형.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착지도 흔들림 없이 깔끔했습니다. 와!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마지막 점프. 프런트 사이드 720. 2바퀴 회전. 최가훈이 공중에서 보드를 잡고 회전했습니다. 그랩이 정확했어요. 회전도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착지. 완벽했어요. 완주했습니다. 82초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어요.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함성과 환호가 하늘을 찔렀어요. 한국 응원단은 울면서 뛰어올랐습니다. 태극기가 미친 듯이 흔들렸죠. 하지만 한국인만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모든 관중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저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동료가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스코어보드를 봤어요.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샷뱀. 85바시. 82이치. 82두고스. 국사시 아플 이름을 베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어요. 90.25점. 클로이 김의 88점을 넘어섰습니다. Unbelievable. Incredible. 저는 목이 쉬도록 소리쳤어요. 옆에 있던 동료를 껴안았습니다. 모두가 미쳤어요. 최가훈은 보드에서 내려와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울고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코치와 아버지가 하프파이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최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셋이 함께 울었어요. 한국 응원단은 완전히 미쳤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대한민국 외쳤어요. 눈물, 환호, 포옹,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클로이 김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3차 시도는 86.5점이었지만 추가 기회를 요청할 수 있었죠. 심판진이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클로이의 최고 점수는 1차 시도 88점으로 확정됐어요. 최가온의 90.25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금메달은 최가온. 클로이가 최가온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선수가 포옹했어요. 클로이가 최가온의 귀에 뭔가 속삭였고 최가온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어요. 클로이가 뭐라고 했는지. 넌 진정한 챔피언이야. 축하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울어본 게 이게 스포츠구나. 이게 올림픽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최가온이 시상대 최상단에 올라섰어요. 클로이 김이 2위, 스위스 선수가 3위였습니다. 금메달이 최가온의 목에 걸렸어요. 그녀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울었습니다. 관중석이 다시 환호했어요.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국가를 처음 제대로 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장엄했어요. 한국 국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태극기가 알프스의 푸른 하늘에 펄럭였어요. 그 광경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설상 종목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스노보드 역대 최연소 올림픽 챔피언, 17세 101일. 이 기록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기자가 제게 물었어요. 브렛, 예상하셨나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전혀요. 저는 한국 선수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제 편견이 부끄럽습니다. 최가온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어요. 위대함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챔피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22년간 이 세계에서 일했지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배운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최가온, 그리고 한국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들도 코치들도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날아갔어요. 한국 스포츠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죠. 한국스포츠과학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최가온의 훈련 프로그램을 봤어요. 놀라웠습니다. 서양은 몸에 집중합니다. 근력훈련, 체력훈련, 기술훈련. 하지만 한국은 마음에 집중하더군요. 명상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을 합니다. 잡념을 비우고 집중력을 높이는 거죠. 이미지 트레이닝도 있었어요.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완벽한 점프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합니다. 뇌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더군요. 저는 깨달았어요. 스포츠는 과학만이 아니라 예술이고 철학이라는 것을. 몸만 강하다고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강해야 한다는 것을. FIS 기술위원회로 돌아갔습니다.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최가온이 증명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아시아 선수들을 위한 훈련 지원, 장비 지원, 코치 교육 프로그램. 최가온의 82초가 세계를 바꾼 겁니다. 지금 저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편견을 넘어서 한 소녀가 가르쳐준 진정한 챔피언십이에요. 최가온의 이야기를 담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교훈도요. 편견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좁히는지, 열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72년간 스노보드 세계에서 살았지만 진정한 챔피언이 무엇인지 배운 건 2026년 밀라노에서였습니다. 17세 한국 소녀 최가온이 보여준 82초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2번 넘어져도 3번째 일어서는 용기, 편견을 깨뜨리는 실력,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정신력. 이제 저는 압니다. 위대함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진정한 승리는 금메달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계에 희망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셔서. 최가온의 82초는 영원히 제 가슴 속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도 남을 거예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도 혹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최가온을 기억하세요. 2번 넘어져도 3번째 일어선 그 17세 소녀를요.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정한 챔피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누군가에게는 82초의 기적을 만들어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마세요. 불가능은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